외국계 IT 기업의 홍보팀 신입으로 최근에 입사를 하셨어요. 이니셜로 L님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 예전에 세미나 멘티로도 오셨잖아요. 네네. 네, 좀 외국계 취업을 하셔서 이제 멘토로 오시게 네. 됐습니다. 일단 뭐 취업하신 거 늦었지만 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5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5개월 차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네, 지금 외국계 IT 기업, 그 B2B 기업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뭐 IT 기업들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저희는 네뎁이라는 그 데이터 스토리지랑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네네. 또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하고 그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네네.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B2B IT 기업이네요. 네. 예, 주요 고객이 구글이라고 들었어요. 일단 고객은 사실 구글이라기보다는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랑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네네. 뭐 주된 고객 같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네. 포털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뭐 어떤 전자제품 판매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네네.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빅데이터나 AI 솔루션 관련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회사라면 네네. 저희들이 그 솔루션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영업을 하고 또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B2B 회사라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 회사가 이제 포춘 500대 기업이더라고요. 네네. 엄청나게 규모가 큰 회사고, 주로 이제 그 B2B만 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여러 채용 공고를 보고 네네. 어떤 헤드헌터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네. 채용 공고를 보고, 네. 근데 그 헤드헌터가 이제 저한테 답변을 주기를 지원하신 회사는 탈락을 했지만 네네. 다른 관련 직무가 있는 다른 회사가 있는데 한번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네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네. 지원을 하게 됐죠. 그 회사가 지금 바로 네뎁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근데 헤드헌터가 추천해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회사를 결정하게 된 또 뭐,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 지인 중에 네. IT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가 네. 있었고, 네. 이제 물어보니까 네뎁이라는 회사는 좋은 회사다. 그리고 그 스토리지 제품이 있는데 이제 센 스토리지라고 하고 나스 스토리지라고 제품을 이야기를 해요.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센 스토리지라고 하면 스토리지 중에도 뭐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는데 이제 무선 스토리지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저에게는 메리트가 있었고 또 매력적이었고 네네. 특히나 직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직무 내용이 완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이랑 부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회사로 꼭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네네. 해서 네네. 열심히 준비를 했고 지금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직무가 지금 네. PR 직무잖아요. 네. PR 직무에 대해서 뭐 네. 어떤 업무인지 네. 지금 신입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보도자료 작성, 또 네네. 하나는 이제 뉴스 모니터링 이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 같은 경우는 또 크게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이제 외국계니까 본사에서 이제 주어지는 보도자료를 번역을 해서 한국 매체에 송고를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저희 한국 로컬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국내 미디어에 뿌린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인터뷰가 됐든지 네네. 뭐 기획기사가 됐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을 많이 작성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네네. 지금 질문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네. 예, 헤드헌터 추천을 받으셨다 하는데, 보통 헤드헌터는 경력자를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이 포지션 좀 신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전에 경력이 있으셨나요? 네, 우선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6개월 인턴을 한 번 했었고, 네네. 그리고 또 1년을 계약직으로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종에서 제가 재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외국계 IT 신입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을 때, 경력이 있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년 네. 6개월 정도의 경력이 있으셨네요. 네네. 중고 신입이다.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경력에서 경력으로 가시지 않고 이게 신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내가 1년 6개월 정도 경력이 있으면은 인정을 받고 경력으로 보통 이직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신입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셨나요? 일단은 저도 사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네네. 계약직이어도 네네.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직무를 할 수 있다, 또 배울 수 네네. 있다라는 점, 네네. 그게 계약직이어도 충분히 상세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계약직으로 이 근무를 토대로 경험을 쌓으면 분명히 그 후에는 또 좋은 그와 맞는 직무의 회사로 충분히 쉽게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투자다라고 마인드셋을 하고 이렇게 트라이를 했었죠. 근데 경력을 좀 더 쌓기 위해서 네. 또 신입으로 가신 거고 지금 1년 계약직 포지션으로 들어가셨죠. 외국계 기업은 보통 이제 5년차 이하의 그 주니어 레벨들은 계약직으로 많이 뽑거든요. 예, 그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무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이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보통 3년 정도 쌓였을 때, 그때 이제 정규직으로 출하를 했을 때 그렇게 네. 많이 가시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스펙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PR 직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PR하고 마케팅. 네. 이게 이미지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PR 직군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힘들죠. 포지션이 잘 안 뜨기 때문에 네. 특히 신입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신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탑티어 외국계 B2B 회사의 PR 신입으로 들어갔다. 네. 스펙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예. 우선은 서울중앙이권 대학을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영어 성적은 이제 오픽, IH 정도가 있고, 그리고 학업 성적도 정말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4.5점 만점에 3.91점을 맞았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 활동을 2011년부터 계속 해왔고, 또 제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축구 기자 인턴을 또 2개월을 했었고요. 또 네.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도 6개월을 했었고, 그리고 교환학생도 독일로 3개월 다녀온 경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6개월간의 인턴과 또 1년의 계약직,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어요. 네.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도 경력이 없으실 때, 첫 직장에 들어가셨을 때도 아마 그 블로그나 유튜브나 네. 뭐 기자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래도 PR 쪽이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디테일한 질문도 뒤에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또 넘어갈게요. 네. 영어 실력은 말씀하셨어요. 뭐 IH라고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스피킹 부분은 뭐 어느 정도신지. 우선은 제가 어쨌든 지금도 영어로 글로벌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콜을 함에 있어서 사실 무리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네네. 너무 잘 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영어로 빨리 말하는 거면 좋겠지만 영어로 천천히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내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네네. 의미만 전달이 되면 충분히 외국계 회사에서도 영어로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티브처럼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고 소통이 될 정도. 네. 브로큰이라 하더라도 네네. 회사 전달하고 키워드 위주로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 직무와 산업군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우선 직무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나 뭐 유튜브 활동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을 많이 써오다 보니까 네네. 제가
글 쓰는 것도 또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러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PR 직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도자료 이런 거를 글을 많이 써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PR 쪽 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고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 IT 기업의 좀 나름의 뭐랄까 좀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그래도 IT 기업 다닌다라고 하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IT 기업이라는 좋은 기회가 와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또 저희 네랩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유망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T 기업군으로 가서 여기서 경력을 쌓고 이렇게 좀 스페셜리스트로 나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글 쓰는 거를 좀 좋아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글을 엄청 많이 쓰셔야 되고 또 본사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주기 때문에 또 번역하는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갈게요. 1년 이상의 경력이 채용되게 된 중요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신입으로 지원하면서도 경력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어필하셨나요? 우선 아무래도 이력서상에 제가 근무했던 이력을 적어놨고 또 그 회사에서 제가 어떠한 일을 맡았다, 어떠한 뭐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이제 면접 때 주로 어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년 이상의 경력이 없어도 그와 비슷한 예를 들면 제가 했었던 뭐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일종의 경력이죠. 어떻게 보면 관련 일을 한 거니까 취미 생활로 하셨더라도 어떻게 알고 지원했나 헤드헌팅 통해서 지원한 거고 이게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지원 전략, 물론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고 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나름 조사하고,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전략이 있었나요? 우선, 직무 관련 종사하시는 분께 제가 많이 물어봤죠.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할 거고, 뭐,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거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은 이건데, 이 이력이 이 직무에 어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제 과거에 같이 일했었던 사수분에게 많이 질문을 했었죠. 잘하셨네요.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이제 좀 표준 이력서를 작성을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느라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일단 표준화된 이력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토대로 이 회사도 지원할 수 있고 저 회사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하나의 이력을 좀 만드시고 이제 그걸 토대로 지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많은 곳을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표준화된 이력서라고 하면 이제 직무와 관련된 이력서를 해놓고 이제 지원한 회사마다 조금씩 그 회사 포맷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서 하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그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었나요? 우선은 저희 회사가 좀 유튜브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뭐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영어로도 질문을 주셨는데 영어로 취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차로는 한국 지사에서 면접을 받고 2차로는 이제 CMO라고 하는데 CF 마케팅 오피서라고 그 에이펙 본사에 있는 그 마케팅 총괄 책임자와 이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거를 너가 다 만든 거니? 어떻게 만들었니? 또 이거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 활용할 수 있겠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해서 뭐 세일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질문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력서죠, 뭐.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채널이 이게 일종의 이력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학생분들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PR 쪽으로 가시고 싶다, 네. 마케팅 쪽으로 가시고 싶다 하시면은 개인적인 그런 채널을 지금부터라도 네. 관심 있는 분야의 채널을 개설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이력이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비슷한 질문이네요. 그 네. 자신이 생각한 합격 포인트, 뭐 다 얘기했지만, 예, 또 다시 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제 면접에 참여하셨던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무 씨는 자신감이 많이 보였다. 네네. 왜냐면 이제 저는 어쨌든 유튜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부분이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입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정말 바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 있게 또 패기 있게 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많이 작용을 했었지 않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직무 관련 활동을 얼마나 많이 잘 준비해 왔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를 면접 전에 준비를 잘 해서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미 그 유튜브 블로그로 이미 그게 너무 강했던 것 그게 같아요. 강했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같은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개인 SNS 준비하면서 글 쓰는 연습 많이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기타 후배 취준생 대부분 이제 그 신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2년 이내에 경력이 있는 주니어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후배 취준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업에 치이고 또 아르바이트에 치이고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적성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교양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자신이 있었는지, 재미있었는지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취준생들을 봤을 때 이 회사에 합격을 해도 이 직무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직무를 선택했을 때 나와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에 그런 직업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학교 선배라든지 아니면 이런 멘토링 세션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내가 이 업무를 했을 때 잘 맞을 것인가를 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무 활동을 많이 해라, 성적을 좋게 만들어라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방향 설정이거든요.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 첫 번째, 그 다음 어떤 산업군에 들어갈 것인지 두 번째, 회사는 저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회사는 지금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갈아타기 때문에 직무와 산업군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잘 하셨네요. 저도 좀 이렇게 많은 곳에 좀 참여해보고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거를 어쨌든 제 후배 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그런 자기 적성 발견에 좀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그 핵심 팁들은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들을 좀 받아볼게요. 지금 저희가 원래 예정 시간보다 좀 많이 초과됐는데 7시 5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한 5분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아님, 1년 이상의 경력이 채용되게 된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신 이거 했고, 자, 온라인 활동은 몇 학년 때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 그때부터 말씀을 끊었는데 그때부터 그 PR 직무를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사실은 그때부터 PR 직무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제가 축구 해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좀 개인적인 사정상 또 생각상 축구 해설을 좀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활동들로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를 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더니 그때 나왔던 게 이제 PR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저는 군대에서도 사실 블로그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셨네요. 네. 네. 구독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블로그는 사실 뭐 이웃을 그렇게 제가 많이 신청을 안 하지만 지금 한 뭐 650명 정도 되긴 하는데 구독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제 콘텐츠와 그렇죠. 제 논리를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죠. 네,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운영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블로그 네.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드신 건가요? 네. 어떤 분야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나요? 저는 축구 분야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블로그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토탈 그 일일 방문자 수가 이 정도 나왔더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뒀죠.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그 통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크린샷 해서 뭐 내가 이 키워드를 했더니 이 정도 나왔고 또 메인에는 얼마나 걸렸고에 대한 것들을 다 스크린샷을 해서 증거로 남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제작을 해서 입사 지원할 때 항상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첨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유튜브 채널을 저 포함 다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강조를 그렇죠. 네, 무조건 하셔야죠. 네, 같이 한다 하더라도 좋죠. 네, 그 채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어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블로그 그러면 한 보통 몇 명 정도, 뭐, 저도 블로그 운영하는 거 궁금해요. 구독자 몇 명인지, 하루에 몇 명 들어오는지, 그리고 뭔가 이제 내 글이 잘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잘 터졌다 그러죠. 했을 때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일단 유튜브 구독자는, 한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구독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독자 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 어떤 글로 어떤 패턴을 썼을 때,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관련된 인사이트만 있어도 상당히 도움되죠. 업무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했네요. A 회사에 입사 확정된 이후에 B 회사에 합격한 경우 B 회사가 더 가고 싶은 경우 A 회사에 입사 취소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됐죠? 드려야 돼요. 드리세요. 드리는 게 좋아요. 그 시장이 필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입사 확정됐는데 말없이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 예의에서도 어긋나고요. 일단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사실은 더 가고 싶은 회사가 뒤늦게 합격이 돼서 거기로 가기로 이제 결정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다 이해합니다. 다들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PR 업무 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 업무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관련해서 영상을 이제 어느 에이전시와 어떤 그 콘텐츠 서브젝트로 촬영을 하고 그걸 언제 올릴 거고 편집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썸네일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업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에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될지 그리고 그 콘텐츠를 또 어떤 카피를 갖고서 업로드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업로드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많은 신입분들이 이제 호주의 계절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뭔가 이제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까 김서희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험이 많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 알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다 들켜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고 싶은 회사에 가기로 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도 딱 떨어지게 다 된 것 같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주신 우리 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